자, 백신 중 3과부터 문법부터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이번 3과 핵심 문법은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투부정사를 명사로 썼을 때, 그리고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썼을 때를 배울 건데, 자, 근데 다 옛날에 배워본 적 있지?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 다행히 너는 오히려 1, 2과 문법이 어렵고 3, 4과가 그나마 좀 더 쉬워. 1, 2과가 조금 지옥 같아서 그랬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래도 건방지게 건방 떨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주어가 뭘까? it은 정말 많이 쓰여요. it은 되게 많이 쓰이는데 1인칭이 나, 2인칭이 너, 3인칭이 쟤잖아. 그러면 쟤를 가리킬 때 내가 뭔가 모르거나 아니면은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게 it이에요. 그것. 알겠죠? 그래서 뭔가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거나 확실하게 걔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아니면 사물이더라도 뭔지 잘 모르고 아니면 특정한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인칭대명사가 i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it을 쓰면은 뭔가 뭉뚱그려서 두루뭉술하게 쓸 때가 되게 많아. 알겠지? 자, 그러면 가주어 구문이란 게 결국 뭐냐면 일단 it을 배우기 전에 그럼 투부정사도 한번 볼게요. 투부정사가 뭡니까? 투부정사가 뭐 하는 거죠? 자, 중학교 2학년 들어오면 맨 처음에 배우는 문법을 활용해서 투부정사가 얼마나 멋진 놈인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쌤이 조언을 했어요. advised. 그래서 소윤이한테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내가 조언을 했다고 칠게. 그럼 원래 어떻게 써야 돼요? I advised that she should study hard.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이걸 소위 뭐라 그래? 접속사라고 하지. 그래서 동사를 지금 몇 개 썼어요? 2개를 썼죠. 소윤이 아마 영어 공부하면서 초딩 때부터 유딩 초딩 때부터 했죠. 영어 공부. 근데 그때부터 평생 계속 스트레스 받는 게 3인칭 단수일 때 현재 시제면 s나 es 붙이는 거. 그지? 그리고 과거 시제 과거 분사 때 ed 안 붙이고 딴 거로 바꾸는 거. 그리고 저기 시제 현재일 때 과거일 때 다 나눠서 써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맨날 짜증났죠. 근데 그게 소윤이 너만 짜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원어민들도 짜증나. 그래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동사를 하나만 쓸 수는 없을까? 동사를 좀 하나만 쓰고 동사를 2개 쓴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해주고 싶은데 라고 하면서 만든 게 투부정사.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결국 뭐냐면 우리 소위 동사가 있는 걸 뭐라 그래요?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동사가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우리는 소위 절이라고 해요. 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동사가 있으면 주어에 따라서 시제랑 수를 일치시켜야 되는 게 영어의 짜증스러움이야. 그러면 원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절을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구로 축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약. 줄여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봐봐. 축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영어를 편하게 쓸 수 있게 머리를 굴린 거야. 자, 어드바이스는 쌤한테 영어 배울 때는 항상 동사를 뭐랑 뭐로 나눠야 돼요? 혹시 동사 뭐랑 뭐로 나눠야 될까요? 너가 아는 거. 일반 동사, 비동사 좋습니다.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거는 중1 초딩 때 문장을 만드는 것 때문에 배운 거고, 자, 이제 쌤이랑은 이제 그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기억합시다. 자동사, 타동사. 자동사, 타동사 들어봤어요? 지우한테 들어봤어? 우리 학원 자동사, 타동사 강조한다고? 자, 그러면 그래서 쌤은 제일 싫어하는 게 사실 이렇게 동사 뒤에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이렇게 동사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 세상에서 제일 싫어해요. 영어랑 한국어랑 다르게 영어는 뒤에 뭐가 오냐가 정말 중요하거든. 그래서 타동사는 뒤에 뭐 있어야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 love you. 사랑하다잖아. 사랑하다는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예를 들면 내가 대뜸 소윤이 너한테 소윤아 난 사랑한다? 이러면 갑자기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목적 대상이 존재해야 되거든. 어머니 사랑하시죠? 소윤이 외동인가? 왠지 오빠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동생? 동생은 3명이라고? 맞다리구나. 오우. 와, 그럼 막내 동생은 완전 갓난애기겠네 거의? 5살?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네요. 나중에 너 대학생 되면
애가 되게 귀엽겠다. 그지? 귀엽지? 자, 어쨌든 그러니까 봐봐. 동생들 3명 다 귀엽잖아. 그 이쁘고 사랑스럽고. 자, 이런 거 다 목적어가 있어야 돼. 타동사는 뒤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가 있어야 돼. 알겠지? 사랑하다. 누구 사랑인지 얘기해줘야지. 목적어지. 자, 조언하다도 봐봐. 소연아, 나 조언했다? 라고 하면 뭐가 궁금해? 뭐를 조언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드바이스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당연히. 그치? 그렇게 해서 원어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이 절의 주어잖아. 이걸 어드바이스의 목적으로 때리는 거야. 그리고 이 동사를 있지? 이거를 줄이는 거야. 투부정사로. 이게 바로 투부정사의 기능이자 혁신이야. 봐봐. 줄어들었지?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건데 더 개꿀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3인칭이든 현재 시제든 과거 시제든 다 필요 없어. 투부정사는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 to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절을 구로 축약하는 개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중에 이제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이걸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왜 생긴 거냐면 두 가지 이유야. 일단 첫째, 그러니까 이게 진주어인 거잖아. It is fun. 그리고 이게 가주어인 거고, 원래는 대명사는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야 돼. 근데 얘는 특이하게 어디 있어? 뒤에 있죠. 이러니까 이제 너네가 이렇게 구문으로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너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진주어 부분이 투부정사구로서 길잖아. 그러니까 기니까 뒤로 빼고 짧은 건 앞으로 옮긴다. 맞아. 맞는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배웠을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t is fun that we watch funny videos. 원래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저거를 줄여서 어떻게 한 거야? to watch로 딱 that we watch를 두 글자로 to watch로 줄이는 거야. 그리고 제일 개꿀인 건 뭐라고? 시제 상관없이 무조건 to watch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는 그러니까 왜 생겼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특히 잔소리 할 때 이런 거지. 소연아, 수학 공부할 때는 수학 문제 100문제 이상 푸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니까 잔소리 할 때 딱 듣기 싫은 말부터 먼저 시작하면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우리 소위 어그로 끈다고 하잖아. 속어로 얘기하면 말 그대로 원어민들은 어그로를 끌고 싶은 거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인간은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맨 먼저 얘기하는 습성이 있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소연아, 엄청 중요한 거 내가 얘기해 줄게. 갑자기 이목이 확 집중되죠. 뭘까? 수학 문제 100문제씩 풀어? 듣자마자 에이씨 뭐야, 아는 사실인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먼저 이목을 끄는 거야,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 기능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it is fun to watch funny videos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재밌다, 재밌는 비디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는 비디오를 보는 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는 솔직히 전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중요한 정보를 뒤에 배치시킨다기보다는 일단은 문장을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짧은 걸 앞으로 빼고 긴 걸 뒤로 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이제 가주어 부분의 기능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진주어 주어잖아. 그지? 그래서 쌤은 항상 문법을 되게 간결하게 툭 정리해서 가르쳐. 왜 그러냐면 지우는 진짜 아마 이 얘기를 1000번, 10,000번 들었을 텐데, 너 여기 왜 왔어요? 공부하려고요? 공부 그냥 도서관 가서 혼자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혼자 했었고요. 근데 왜 굳이 왔어요? 기말고사 대비에 나눠준 이 외부 지문, 이 무지막지한 외부 지문을 보고 학원을 다녀야겠다라는 생각도 했겠지만 당신 대학 가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험을 100점 맞으려고 여기 온 거거든. 그리고 너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어서.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린 공부를 시험에 쓸모있게 써먹을 수 있게 공부해야지. 알겠지? 그래서 그게 시험 공부의 가장 본질이야. 내가 앞으로 명사 이러잖아. 그러면은 소연이는 딱 2개만 생각하면 돼요. 명사는 문법적으로 무슨 기능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문장 내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는 거지. 주어, 끝? 그래서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쏙이라 그래, 쏙.
쏙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이렇게 외우면 되게 쉽지. 그래서 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자, 문법적으로 기능상으로는 쏙에 들어간다. 주어 목적어 보어. 그러니까 진주어라고 하잖아. 그 해석은 항상 어떻게 한다? 거수로 하면 돼.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 동명사, 그다음에 접속사 대 명사절, 이거 다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명사니까 것. 그리고 얘네 위치가 어디야? 쏙. 그래서 내가 명사 뭐야? 그러면 쏙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이러니까 시험에 써먹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책에서도 뭐라 돼 있어? 이거 봐. 그지? 다음 수업 때 또 물어볼게. 명사 하면 뭐라고? 쏙것 끝. 그러니까 너 지금 내가 주저리 떨었잖아. 그냥 두 마디로 끝나. 오늘 수업 쏙것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간단하죠? 자,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진짜 강조를 1000번 만번 해도 모자람이 없죠. 자, 이제 책 피시면 돼요. 이쪽 피시면 돼. 그래서 책 지금 그대로 따라서 가고 있는 거야. 알겠지? 문장의 오형식 외운 적 있죠? 문장의 오형식 그 막 1형식, 2형식, 3형식. 그거 어차피 쌤 안 물어볼 거니까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근데 그거 잘 보면 1부터 5 공통점 있지 않아? 뭐가 공통점이야? 주어랑 동사가 있지. 쌤은 주어 동사라고 안 하고 동사 주어라고 그래. 왜 그런지 보여줄게. 이거 영어로 해봐. I 그치? 동사는 컷이지? My hair. yesterday는 귀찮으니까 그냥 안 쓸게요. I cut my hair 이러면 되죠. 틀렸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다라는 표정으로 봐. 틀릴 것 같았어? 근데 이거 그러니까 봐봐. 한국어랑 영어랑 얼마나 다른지 내가 지금 보여줄게. 이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어법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왜 그런지 알아? 너가 만약에 집에서 머리를 바리깡이나 이런 걸로 잉 밀거나 아니면 가위로 네가 알아서 싹둑싹둑 자르면서 잘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혹시 그렇게 잘라요? 그러지. 그러면은 문법적으로는 맞거든. 근데 어법, 말하는 데 있어서 맥락에는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너네 잘 보면 특히 고등학교 책 잘 봐봐. 문법이라 안 돼 있어.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어. 스탑 뒤에 투부정사 와야 돼, 동명사 와야 돼. 스탑 뒤에 투부정사 온다고 배웠어, ing 온다고 배웠어. 배운 적 있었을 거야. ing 둘 다 돼요. 그치, 둘 다 되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맞냐 해석해서 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쌤이 그때 입학 테스트 때는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문법이 안 되는데 독해가 안 된다는 말은 난 믿지 않아. 말이 안 되잖아. 문법이 안 되면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문법 문제를 많이 틀리는 건 결국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 그냥 해석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맨날 얘기해. 문법 문제? 어차피 그리고 수능에 한 문제밖에 안 나와. 그 문법도 아니야. 어법이야. 그지? 그러니까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 한국어랑 다르거든. 그래서 문법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쌤은 그러니까 니네가 왜냐면 이 S를 주어라고 배워서 그래. 사실 이거 주어 아니야. 서브젝트 뜻 뭐야? 과목, 주제 이런 거지. 근데 쌤이 고3 애들한테 가서 서브젝트 뜻 뭐야? 근데 과목, 주제 하면 나가. 너 오늘부터 고3 하지 마 이래. 서브젝트는 피실험자, 피사체, 백성 이런 뜻이야. 어때? 주인이야? 좀 꼬봉이야? 좀 꼬봉에 가깝지 않아요? 서브젝트는 무슨 뜻이냐면 서브가 젝트가 던진다는 뜻이야. 던지다. 그러니까 서브면 밑에다 던진다는 거잖아. 어떤 거에 밑에다 던지는 거야. 그럼 얘는 위로 올라올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뭔가의 밑에 계속 이러고 있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부하라는 뜻이야. 부하. 계속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인공이 아니거든. 누구의 꼬봉인지 아세요? 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가 쭉 있는 거야. 동사는 무조건 꼬봉을 달고 다녀. 그래서 이게 서브젝트가 뭔 의미냐면 이 행위에 그 행위를 한 사람 이름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잘랐대잖아. 너가.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그때 배우는 게 뭐야? 너네 그 have make의 사역동사. 그러니까 내가 사역동사 말 싫어하는 거야. 맨날 시키다 그러니까 정작 이럴 때 써먹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사역동사 말 아예 안 써.
이러면 뭐야? 미용실 가서 잘라달라 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됐지? 쌤이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뭐겠어? 동사는 무조건 뭐를 갖는다? 주어. 그래서 쌤은 주어 동사라고 안 해. 동사를 잡고 그 다음에 주어를 찾는 거야. 이거 행위 누가 했는지 찾아야 되니까. 이러면 영작할 때 편해. 그럼 이거 절대 안 틀려 이제. 이해됐어?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동사 뭐 가져야 된다? 주어. 한 번만 더. 동사 뭐 가져야 된다? 주어. 투부정사 준동사인 거 혹시 알아요? 이름이 왜 준동사냐면 동사는 아니야. 근데 동사로서의 성질은 갖고 있어. 왜냐면 투부정사 동사야? 저 여기 지금 투부정사 쓰인 거 봐봐. 가주어라며. 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투부정사가 명사, 형사, 부사 이렇게 쓰인다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동사가 아니야. 근데 동사로서의 성질은 유지해서 다르게 쓰는 걸 우리는 소위 준동사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은 동사 뭐 갖는다고? 그치? 오늘이 첫날이라서 그러지 너 이제 한 다음 주 되자. 동사 뭐요? 바로 주어 0.1초 만에 나올 거야. 그래서 계속 반복할 거야. 그럼 준동사는? 동사 주어 가져야 된다며. 근데 준동사는 동사의 속성을 유지했잖아. 그러니까 준동사도 무조건 뭐 가져야 돼? 주어 가져야 돼. 근데 얘랑 똑같이 쓰면 구별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소연아 다 필요 없어. 동명사를 배우든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배우든 투부정사를 배우든 싹 다 필요 없고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준동사는 뭐 갖는다? 의미상의 주어. 다시 한번 준동사 뭐 갖는다? 끝. 됐지? 근데 쌤 우리 앞에서 배운 거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재밌는 비디오를 보는 건 참 재밌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이 문장을 듣는 너네, 우리 이 얘기한 거잖아. 근데 주어 밝힐 필요 있어요? 그냥 일반인 막연한 그냥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거잖아. 그러면 그냥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주어는 생략한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동사는 주어를 무조건 들고 있어야 돼. 없으면 돼, 안 돼? 다 뭐 한 거라고? 없으면 생략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생략된 거예요. 생략. 자, 그럼 이제 됐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는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 때 뭐를 쓰냐면 전치사 for를 써요. for. 전치사 for.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It is hard 딱 보자마자 it은 무조건 뭐야? 가주어인 거야. 왜? 가리킨 게 앞에 있어 없어? 뒤에 있으니까 가주어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이래서 가주어 구문을 쓰는 거야. It is hard 하면 어렵다잖아. 그럼 for 보자마자 위해라고 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이게 수학적인 원리로 생각하면 되는데 소연이 수학 좋아한다 했잖아. 그치? 가주어가 있다는 건 뒤에 무조건 뭐가 있다는 거야? 진주어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진주어가 있는데 전치사 for를 썼어. 그럼 진주어가 뭘로 쓰였다는 거야? 투부정사로 쓰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안심하고 가주어 for? 그럼 무조건 뭐? 의미상의 주어인 거야. 자, 그럼 for me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니까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혼자서 푸는 것은 어려워. 이렇게 하면 돼. 끝. 근데 하나,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면 이때만 전치사 못 쓴다? 오브 쓴다. 이것만 조심하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오브가 뜻이 뭔지 알아? 오브는 인형 뽑기 집게야. 인형 뽑기 해봤죠? 인형 뽑기 기계에 똑같은 도라에몽 인형이 막 있다 쳐? 근데 너가 그 중에 나 이거 뽑아야지 하고 탁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거 역할 하는 게 전치사 오브야. 백신 중에 한 100명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중에 지우랑 소윤이만 이렇게 쫙 해서 찝었어. 그러니까 뭐뭐 중의 라고 할 때 오브 쓰는 거야. 오브는 인형 뽑기 집게로 어떤 걸 탁 찍을 때 이거 탁 이렇게 찝을 때 쓰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소윤이랑 지우는 제가 봤을 때 성격이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는 비슷한 친구끼리 친구를 하니까. 근데 소윤이 지우랑 성격 똑같아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성질은 고유하죠. 무조건 그 사람만의 성격인 거잖아. 어때? 인형 뽑기로 이렇게 딱 찍는 느낌이 강하지. 그래서 사람 성품일 땐 오브 쓰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이 보어를 잘 봐야 돼. 잘 봐. 사람의 성격이 어렵고 쉬워요? 이거는 행위가 쉽고 행위가 어렵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행위를 나타내는 건 다 for를 쓰면 돼.
근데 사람의 성격이잖아 이거. generous 관대하다. 그럼 무조건 뭐 써야 된다고? of.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아 되게 관대해. 너의가 아니라 뭐라고 해석해야 돼? 너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마스터했어요.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개만 보시면 돼요. 자 진주어는 뒤로 뺀다.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는 그냥 일반적 행위면 전치사 무조건 뭐? for. 그리고 사람 성격이면 of. 마지막 준동사 뭐 갖는다? 다 했어. 자 웜업 볼게요. 자 웜업 보시면 자 it is dangerous. 자 1번은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위험하대요. 뭐 하는 게? 딱 봐도 도로겠지. To cross the street here 예 하시면 되고 천천히 같이 풀면 돼. 2번 딱 봐도 it is difficult. 옮기는 게 어려워 보이죠? To move this heavy bag. It is necessary. necessary 무슨 뜻? necessary는 필요한이란 뜻이야. 그럼 필요하대. 뭐가? 소금을 좀 추가하는 게. 손에 같이 풀면 돼. 지금 똑같은 거야 거기. It is important. 중요하대. 뭐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자 가주어 구문은 이렇게 풀면 되죠. 사실 뭐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요거 그대로 크로스하면 돼. 지금 우리 푼 게 이거야. 웜업은 여기서 같이 푸면 돼. 자 문장을 연결해래. It is important. 중요하다지. To follow. 근데 여기 봐봐. 여긴 to가 없는데 여긴 to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써야 돼? 아 얘는 to 부정사가 써있는 B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그들의 규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it is difficult to carry the box. 이 박스를 옮기는 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가주어 구문은 솔직히 영작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자 요거는 그냥 딱 쫙 열심히 풀어보시면 되는데 이 가주어 구문에서 제일 빡센 게 여기에요. 그래서 파트 4만 좀 같이 볼게요. 6조 한번 볼까요? 이 시 중학교 2, 3학년 때 배울 때는 크게 세 개로 보면 돼. 자 A는 뭘로 쓰였을까? 너네가 제일 어려운 게 A거든. It is Friday. 금요일이다지. 자, 이거 뭐야? 금요일이다. 이런 걸 우린 비인칭 주어라고 얘기하죠. 비인칭 주어가 뭐예요? 자 그리고 C는 뭐야? 이거 우리 배운 거지 지금. 가주어지. 찐주어 여기 있으니까. 자 이거는 가주어라 그래. 그래서 중학생들은 비인칭 주어랑 가주어를 구분을 잘 못해요. 자 쌤이 구분해 줄게요. 근데 이건 쉽지. Did you see it? 너 그거 봤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명확하게 가리키는 게 앞에 있어야 되지. 이럴 때 쓰는 게 인칭 대명사지. 그러니까 얘는 지칭 대상이 어디 있어요? 앞에 있지. 자 그래서 저건 쉬워. 그냥 해석하면 끝나. 자 비인칭 주어 뭐냐면 소연아 너 Thursday가 유래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 Thursday? 토르 알죠? 북유럽신 마블 토르 알지? 그 Thursday가 Thursday야. 토르의 날. 그래서 Monday부터 Sunday 그 일곱 개의 요일이 북유럽 신의 이름 따서 만든 거야. 근데 내가 나머진 잘 모르고 토르는 이제 Thursday 토르야 토르. 그러니까 오늘은 월요일이잖아. Monday. 오늘 월요일인 거 눈에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아직 비는 안 내리는데 비 내린다고 쳐봐. 비 내리면 비 내리는 거 누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 동사 무조건 뭐 있어야 된다고? 왜냐면 동사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잖아. 그 현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없는 게 말이 안 된다 생각한 거야. 원어민들은. 나 지금 판서하면서 수업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동작은 무조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비를 내리는 것도 누군진 모르겠어. 근데 비가 어쨌든 내리고 있잖아. 하느님께서 오줌을 싸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리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야. 1인칭 너, 나, 2인칭 너, 3인칭 쟤잖아. 근데 쟤 중에 우리가 제일 모르는 거 가리켜 쓰는 게 뭐라고? it.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일단 보이는데 누가 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비인칭 조 쓰는 거야.
비인칭 주어는 뭐냐면 주체가 불분명한 자연 현상을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래서 it is Friday 하면 그냥 금요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가주어는 어때요? 지칭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칭 대상이 없죠. 근데 가주어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지칭 대상이 뒤에 있는 거지. 알겠어? 그리고 비인칭 주어는 뭐라고? 그냥 여러 초자연현상들을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지칭 대상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필기하실 거면 지금 하시고요. 그래서 풀 때 저렇게 풀면 돼요. 자, 저 구분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가조에서는. 자, 그러면 한 3번까지만 좀 같이 풀어볼게요. 나머지는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소연이가. 자, 1번. It's lunch time. 뭘까? 그쵸. 점심시간이다. 자연현상이지. 그러니까 시간 나타내는 것도 다 비인칭 주어요. 2번은요. It is necessary to recycle waste. 그쵸. To recycle이 찐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C라고 하면 되고. 자, it is $20. 이건 뭘까요? 그렇죠. 이건 B죠. 그건 $20야. 이렇게 풀면 돼요. 쉽지? 자, 그러면은 가주어는 쭉 이 느낌으로 계속 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11쪽 투부정사를 형용사로 쓰는 거. 자, 형용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지. 형용사가 뭐야? 명사는 아까 배웠지? 명사는 무조건 어디 들어간다고? 쏙. 그지? 명사는 쏙. 그럼 형용사는 문법적으로 뭐 하는 거야? 형용사는 명사 친구야. 명사 꾸며줄 때 쓰는 거야. 그럼 반대로 명사 없으면 형용사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명사가 있어야만 쓸 수 있어. 알겠지? 자, 그러면은 항상 투부정사는 명사 앞에 쓸까 뒤에 쓸까? 명사 뒤에서 써. 그래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 뒤에서 꾸며준다 해서 후치수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명사 뒤에서 쓰면 뭐뭐 할,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라고 돼 있는데 왜냐면 이런 거야. 집에 가고 싶다 영어로 해봐. 이거 영정 못하는 학생이 여태까지 한 명도 없었지. I want to go home이라지. 왜 투부정사 쓸까? want는. 왜냐면 투부정사는 시간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 언제냐면 지금 안 일어난 미래의 시간을 얘기할 때 쓴 거야. 그래서 want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 쓰는 거야. 그래서 hope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 쓰는 거고 promise 나오면 무조건 투부정사 나오는 거고 decide 쓰면 무조건 투부정사인 거야. 왜? 다 지금 안 일어나고 뭐? 뒤에 일어나니까. 이런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쓴 게 투부정사야. 그래서 왜 할이라고 하는지 알겠죠? 투부정사는 뭐니까?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갖고 있거든. 그래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여서 형용사는 무슨 역할이라고? 명사 친구. 그래서 명사를 꾸며줘. 그럼 무조건 해석을 어떻게 한다? 미래의 느낌으로 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It is a hard problem. 그러니까 이렇게 낚시한다니까.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장난치려고? 이거 가주어야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된 거죠. 보어지, 보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 자체가 다 보어인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 이 문제 해결한 거야? 아직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왜? 미래니까. 이건 해결하기에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쉽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 찬스가 기회거든. 우리는 뭐 할 기회가 없었다? 같이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나는 너한테 질문할 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 질문이 있다. 이거지. 그리고 투부정사 매력이 뭐냐면 봐봐. 이거 원래 fix 뒤에 타동사니까 목적 있어야 되잖아. problem을 써야 되지. 근데 왜 안 썼어? 어차피 얘 꾸며주고 얘가 그 problem이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 쓰면 진짜 이런 게 혁신인 거야. 뭐 해도 돼? 목적어 안 써도 돼.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너한테 뭐를 물어본지 목적어가 있었어야 되잖아. 근데 안 썼지. 그러니까 이래서 투부정사가 혁신인 거야. 줄였을 수 있잖아. 근데 너네 백신 백마가 이거 진짜 미친 듯이 나오거든. 2학년 때 무조건 나와. 니네가 꼭 문법 틀려서 97, 96 맞아오면 이거 틀려. 이거 잘 봐. 이게 이번에 시험 문제 포인트야. 너 만약에 여기다가 소연아 그냥 to sit이라고 하잖아. 그럼 무슨 미친 뜻이 될까? 의자가 앉는다는 뜻이야. 왜 그런 줄 알아? sit은 무슨 뜻이게? 내가 그냥 앉는 거야. 그럼 의자가 앉는다는 뜻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의자 위에 이렇게 앉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사를 써줘야 되는 거야. 자, right도 마찬가지. 너가 만약에 right를 with 안 쓰고 이렇게 쓰잖아. 그럼 무슨 뜻인 줄 알아? 펜에다가 쓴다는 뜻이야. 펜으로 쓰는, 그러니까 펜으로 쓴다고 해야 되잖아. 근데 펜에다가 쓴다는 뜻 된다고. 그러니까 펜으로 쓴다는 거잖아. 이것도 in 안 쓰면 진짜 미친 뜻 되는 거야. 뭐? 집이 어디 가서 산다는 뜻이야. 우리가 그 집에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뭐라 했어? 동사는 무조건 뭐랑 뭐로 나뉜다? 자동사, 타동사. 이래서 중요한 거야. 자동사잖아. 알겠지? 그래서 그럼 전치사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만 그 구분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 투부정사를 동사로 일단 바꿔. 그러니까 동사로 써. 그러니까 동사니까 얘 뭐 있어야 돼? 주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투부정사.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미상의 주어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의 그 피수식어. 그러니까 수식을 받는 애. 이렇게 써. 그렇게 했을 때 자연스러우면 그러면은 그대로 쓰면 되고 뭔가 이상해. 그러면 전치사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그대로 해볼게. to sit이잖아. 그냥 sit을 써 그냥. 여기서 주어 누구야? 미야, 체어야. 앉는 건 나지. 그러니까 I, sit 하고 체어가 수식 대상이잖아. 체어 이렇게 써. I sit chair란 말이 있어? 그러니까 뭐라 했어야 돼? 오케이, 그럼 to sit on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알겠죠? 자, 첫 번째 뭐 한다? 투부정사 먼저 잡고 의미상의 주어 잡고 그거의 수식어를 목적어제에 넣고 적절한지 판단한다. 끝. 그리고 이것도 right 써봐. right. 여기도 주어 누구야? you잖아. you write a pen. 이렇게 되잖아. 너는 펜을 쓴다. 미친 뜻 되잖아. 그러니까 with를 써줘야지. 하나도 안 어렵죠?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외우지 마. 자, 그리고 마지막. 저는 something, somewhere, somebody 이런 thing, body, where 이런 걸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 앞에 써, 뒤에 써. 이런 애들은 형용사를 뒤에 쓰잖아.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형용사를 먼저 쓰고 투부정사 쓰는 거야. 왜냐면 둘 다 뒤에서 꾸며줘야 되잖아. 둘 다. 그러면 위치가 어떻게 돼? 형용사가 먼저 와야 돼. 투부정사보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투부정사 너는 맨 끝으로 가. 맨날.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투부정사는 항상 어떻게? 뒤에서 써야 돼. 그래서 형용사 먼저, 그 다음에 투부정사 순. 이렇게. 됐지? 자, 그럼 형용사는 간단해. 형용사 하면 무조건 뭐라고? 명사친구. 명사친구. 동사친구 부사야. 알겠지? 자, 형용사친구 누구? 명사.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뒤에서. 그리고 전치사는 언제 쓴다?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해서 전치사 유무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후치 수식하는 명사일 때는 형용사가 먼저야, 투부정사가 먼저야. 끝. 자, 그럼 웜업 같이 풀어볼까? 자, 1번. She wants to buy a big house. She live in the house. 그러니까 이것도 to buy a big house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은 to live라고 하고 그녀가 그 집 안에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to live in이라고 해야죠. I have some pictures. I want to show you the pictures. 이렇게 하면 I have some pictures to. 자, the pictures 쓰면 돼, 안 돼? 그럴 거면 뭐하러 투부정사 써, 그지? 그러니까 뭐라 하면 돼? 그냥 to show you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Maria needs a chair. She'll sit on the chair. 이거 봐. 그러니까 왜 내가 아까 미래지향이라고 했는지 알겠지? 지금 안 앉고 나중에 앉을 거란 뜻이야.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To sit on 이라고 하면 되죠. 쉽지? 4번. 자, 이제 요거 3개 활용해 볼게요. Do you have time? 당연히 to play라고 하면 되죠. Do you want to go to the movies? Go to the movies는 영화 보러 갈래? 라는 뜻이죠. 그래서 sorry, I have lots of homework to do 라고 하기만 하면 되고 Can I have something? 이것도 to drink 라고 하면 되죠. 자, 마지막 A dog to play with 이런 식으로 연결하래요. 찹스틱. 우리는 젓가락을 활용해서 사용해서 밥을 먹죠. 그러면 아까 펜이랑 똑같이 to 쓰면 뭐가 전치사가 반드시 와야 되겠어? 뭐뭐로 하는 거니까 with가 와야겠죠. 그러니까 to eat with라고 해야겠지. Many things. 둘 다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땐 이런 같이 판단하면서 보면 되지. 종이 한 장이네? 그러면 딱 봐도 이거는 우리가 종이 위에다가 쓰는 거잖아. on이 뭐뭐 위에란 뜻이고 종이 위에다가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to write on이고 이거는 to talk about이야지. talk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말하다 하려면 talk to 뭐뭐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면 talk about이라고 해야 돼. 알겠지? 아니면 뭐뭐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는 talk with를 해도 되고요. 알겠지? 자, 형용사는 쭉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3과 문법 질문 있나요? 간단하지? 안 어렵지? 자, 요거 그래서 숙제로 쭉 해오시면 되고 자, 이제 오아시스 교재 연두색 펴서 3과 오늘 대화문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3과의 큰 제목은 Healthy Life, Happy Life라는 내용인데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자, 건강하게 살아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건가 봐. 자,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은 우리 증상 묻고 답하기랑 약속 정하기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대화문이라고 까불면 안 돼. 대화문에서 의외로 어법 같은 거랑 결부해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건방 떨면 안 되고요. 자, 여기 이쪽 이 대화문은 다음에 저기 등원하면 이거 빈칸 테스트 될 거니까 복습 꼭 해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Can I go home early, Miss Song? 선생님, 저 일찍 가도 될까요? I don't feel so good. feel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자동사로 써서 내가 지금 기분이 뭔가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저 집에 가도 될까요? 저 지금 뭔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What seems to be the problem? seem은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지. What seems to be be the problem? 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증상을 물어보는 거지. I have a terrible stomach. 자, ache는 아프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stomach는 배, 그러니까 복통이죠. 배가 저 지금 좀 뭔가 배가 아파요. It really hurts.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자, why don't you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보통 제안을 할 때 쓰는 거죠. So why don't you get some medicine at the nurse's office? 양호실 가서 약을 좀 타먹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니까 I already did. 당연히 했죠. 이 did는 뭐 가리키는 거예요? 위에 있는 get some medicine 가리키는 거죠. But it didn't help. 근데 도움이 안 돼요. 자, 쌤 과거 시제인데 왜 helped 안 써요? 이러면 뭐라 대답해야 돼? didn't는 뭐니까? 과거 시제 표현하는 조동사, 부정문 만들 때 쓰는 거. 이것 때문에 일반 동사, 비동사로 배우는 거잖아. 그치? 조동사 뒤에는 동사 무조건 어떻게 써야 돼? 원형으로 써야 되잖아. 쌤은 원형을 VR로 표현해, 참고로. 자, okay, you can go. 그래? 그럼 가야지. Go see a doctor, okay? 꼭 병원 가라. 라는 뜻이지. Sure, thanks. 야, 다행히 이번에 백신 중 스크립트 별로 안 어려운데? 너네 1, 2과 때 스크립트가 좀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데. 자, 3쪽. 자, 3쪽 이제 보시면 돼요. Hello, Sora. 소라야, 안녕. Hi, 종하. I heard you were sick. 나 너 아팠다고 들었어. 자, 여기는 동사가 2개지. 그럼 접속사 써야 되지. 왜 그래?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돼서 그래. 그지? 나 너 아팠다 들었어. Are you okay now? 너 그럼 이제 괜찮니? Yes, I went to the doctor. 나 병원 갔는데 and I feel better now. 그랬더니 이제 좀 괜찮아졌어. Good to hear that. 듣고 보니 참 다행이구나 이런 뜻이지. 혹시 by the way 뭔지 알아요? 이거 듣기에 진짜 많이 나와. by the way. 이거 그나저나요. 그나저나. 자, 꼭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는 그냥 이번 내신이 아니라 그냥 이거 소연아 지금 안 외워놓으면 고3 때까지 평생 고통받아요. by the way.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화제를 전환해서 근데 있잖아 이런 느낌을 할 때 쓰는 거야. by the way, 그나저나 I called you. 나 너한테 전화했어. 뭐 하기 위해서? To talk about our science project. 우리 과학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 뭘로 쓰였어요? 우리 지금 여태까지 실컷 명사랑 형용사 배웠잖아. 근데 여기 투부정사는 부사지. 해석이 어떻게?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니까. Yeah, we should meet. 맞아, 우리 만나야지. Can you make it tomorrow? 자, make it이 뭘까? make it이 성공시키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러면 내일, 그러니까 내일 이걸 성공시킬까? 그 말은 뭐야? 우리 그럼 내일 만날래? 이런 뜻이지. 알겠지? Can you make it tomorrow? 그러니까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가능하다. 그럼 너 내일은 가능해?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죠? Okay, let's meet at Simpsons Donuts at 9. 그럼 9시에 던킨 도너츠에서 만나자. 뭐 이런 느낌이지. At 9? 9시? That's too early. 나 같아도 9시 안 만나요. 너무 빠르죠? I sleep late on the weekend. 토요일에 몇 시에 일어나? 8시? 그럼 이거 소윤이네 그러면. 그치? 자, how about 10 then? 그럼 10시 어때? That sounds fine. 이 사운드는 자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보어니까 형용사 fine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지? 자, 여기는 그래서 단어 위주로만 기억하면 되겠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네요. 자, 그 다음 장. 자, 4쪽의 스크립트도 보겠습니다. Hi 민소, what's wrong with your dog? wrong은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너 혹시 강아지 무슨 문제 있어? She keeps. 자, 중요한 거 나왔다. keep은 하던 거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타동사로서 목적으로 무조건 동명사 써야 돼. 이거 keep하고 투부정사 쓰면 되는데 이거 안 돼. to scratch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조심히 하셔야겠다. 자, 업버 포인트 하나 나왔네요. 자, she keeps scratching herself. 그리고 여기 이것도 시험 문제 포인트다. 이거 소위 뭐라 그래? 제기대명사라지. 제기대명사 언제 쓰는 거게? 타동사 무조건 뭐가 져야 된다? 주어랑 목적 같을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잖아. 강아지가 긁어. 근데 그게 곧 누구야? 자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일 때 쓰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벌써 문법 포인트 2개나 있어요. 이 문장에. 요거 조심해. Actually, she lost some hair. 여기서 hair는 머리카락이 아니라 뭐야? 원래 hair는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털이란 뜻이에요. 털을 자꾸 긁으니까 빠졌다. 털 빠졌다는 거잖아. 그지? When did she first have the problem? 이것도 마찬가지지? 자, 의문사, 의문문이지. 의문문이니까 물어볼 때 조동사 써서 그래서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야. 알겠지?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럼 이 스크립트는 좀 중요하다.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요거는 출제 가능성 높으니까 힘줘서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그 증상이 언제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강아지가? about은 대략이란 뜻이지. 한 대략 3일 전부터요. 3 days ago. Let me see. 어디 좀 봅시다. have make it은 동사 원형 써야죠. 그치? 자, she has a virus on her skin. 피부에 바이러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염증 걸렸다는 거지. I'll give you some medicine. 제가 약을 좀 드릴게요. 라고 한 거지. Thank you. I need to check your dog again. 근데 제가 당신 강아지를 좀 다시 검사해야 될 것 같아요. Can you make it next Monday? 자, 일정 잡을 때 쓰는 거. Make it. 내일 가능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Make it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That's fine with me. 그거 괜찮아요. 그럼 okay, see you. 그럼 그때 봅시다. 라는 뜻이지? 이 지문은 제가 봤을 때 99%입니다. 출제 가능성. 너가 봐도 그러지. 제가 제일 낼 게 많지? 자, 쭉 넘어가서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예시 답안이고 오케이. 그러면 대화문 다 했네요. 자, 오늘 상과 대화문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자, 뭐 어렵진 않지? 자, 일정 잡을 때 뭐라고 한다고? Can you make it tomorrow? 이런 식으로 make it 그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문법 훈련 문제 쭉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클리닉룸으로 넘어가면 클리닉 선생님의 지도하에 쭉 문제 풀면서 첨삭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수업이 끝나면 이따가 쌤이 다 최종 정리해서 저희 소연이한테 문자 갈 거야. 일일 알림장. 그럼 거기에 숙제 범위도 써 있으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해오시면 되고, 목요일에는 수목은 학교에서 수련회 갔다 오니까 안 다치게 실컷 재미지게 놀고 와. 그리고 금요일부터 다시 빡세게 하는 거 알겠지? 근데 금요일에도 쉬네. 자, 그러면 금요일도 국가 선열들 기리는 마음으로 공부 숙제 좀 하시고요. 알겠죠? 그리고 아마 그러면 외부 지문에 관한 강의나 아니면 본문 진도가 나갈 것 같거든?
그거 이제 강의 듣고 숙제도 쭉 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나 그때쯤에 못한 거는 계속 보강해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왜냐면 백신 주간 할 게 많으니까. 그럼 오늘 질문 있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클리닉 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어요.